네, 오늘 저녁까지 BNB 기반의 민코인이 현물 상장을 안 했습니다. 일단 바이낸스 오늘 오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BNB 체인 현물 상장 최소 2개 하지 않았죠. 하지 않아서 이거는 2차적인 국제정세 위기를 두고서 주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북한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북한은 단순히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간접적으로 기술들을 군사 기술들을 특히나 땅굴을 이제 수출을 할 정도로 엄청난 또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게 하마스 막 이런 곳들. 근데 이번에 북한에서 이제 러시아 참전을 해서 29조 원을 받았습니다. 33년치, 33년치 식량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왔고, 최근에는 그거 직접 받은 것도 나왔죠. 바이비트 거래소 해킹한 2조 원어치 이더리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파병 대가로 정제유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정제유. 그러니까 식량도 확보를 하고, 에너지도 확보를 하고, 러시아가 이제 자원이 많은 국가죠. 천연 자원이. 천연 가스부터 해가지고 또 겨울이 또 다가오네요. 예전에 눈사람 같은 것도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파병 대가로 해서 전쟁 준비에 대한 그런 것들 다 끝났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끝났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전술로다가 갈지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좀 천천히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돈은 이미 다 벌었죠. 러시아 파병으로 벌었습니다. 29조. 근데 동쪽에서 에이펙을 앞두고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5개월 만이죠. 5월 8일 이후에. 그리고 극초음속 비행기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자, 원래였으면은 이 정도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북한이 또 시작했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거 정확도 테스트일 수도 있어. 정확도 테스트. 실제로 쓰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도발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도발 X. 진짜로 쓰려고 정확도 테스트, 요격 테스트 하는 거일 수도 있어, 이게.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이거 얼마 전에 나왔던 북한 군인 귀순 관련해서 이 소식이 5일 만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2025년 10월 19일에 이 사실이 있었는데 MDL까지 넘어서 200m까지 다가왔던 게 이거를 일단 쏘지는 않았고 달아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보도가 이제 10월 24일에. 그러니까 북한 군인이 귀순한 건 있었죠? 귀순한 거. 귀순한 거는 이제 19일 정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약간 대치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는 24일에 밝혀졌습니다. 그 예전에 한 9월 달이었나? 그거 비슷한 거 있지 않았나요? 9월 달에 예를 들어 9월 15일에 있었는데 이게 9월 20일에 발표가 되고 이런 것들. 이 정도 상황이면은 진짜 뭐 전쟁과 비슷한 국지전이 일어나도 스레드나 이제 트위터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테스트일 수도 있다. 테스트. 어떤 테스트냐? 반응과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대응을 어떻게 했죠? 뭐 구체적인 대응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이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대응이 어떻게 됐냐? 정보가 5일 뒤에 왔죠.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9월 달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달인데 에이펙을 앞두고서 굳이 도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과는 좀 모순되는 거는 9월 달에도 한번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에서 바라봤을 때 대응이 좀 늦구나. 늦네. 5일 뒤에 보도되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나오고 있는 객관적인 좀 지표들로 말씀을 드린 거고, 왜 하필이면 그거냐? 자, 이거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일단은 지금, 어,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1. 실전훈련 마치고, 폭풍군단, 특수부대.
폭풍군단 특수부대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실전 훈련 마치고 왔죠. 전쟁, 물자, 준비 다 끝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식량 그리고 정제유 다 끝났죠. 그리고 실전 훈련까지도. 자, 그리고 세 번째, 일본에서 이제 총리 당선은 이제 반중 반북인데 바로 이제 GDP의 2% 국방비 바로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27년까지 모든 어젠다가 2027년을 가리킵니다. 2027년 전에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2027년인데 이때까지 5%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 자위대를 이제 군대로 해가지고 이제 군사력 높인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미국의 골든돔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죠. 아이언돔 상위 버전. 이거 나오면 북한 무력화 사실상 비핵화 할 필요도 없이 미국은 일단 지켜주고, 미국뿐만 아니고 골든돔 우리가 구축해줄게 파트너십 맺는 국가들은 그나마 이제 안전해지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일단은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직전 다른 곳에 시선이 쏠려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미국 셧다운으로 인해서 분산, 그리고 이제 미 공화당 민주당 분열 상황. 일곱 번째, 중국 사중 전의 이후 시진핑 주석의 실각 X 힘이 강화되며 장기 집권 추구. 이 말은 곧 2027년에 대만 전까지 대만 침공에 대한 의지를 꺾지 못했다. 즉 이제 2025년에 하냐 2027년에 하냐인데 2025년에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중국 대만이랑 같이 세트 옵션으로 같이 가는 거죠. 중국 대만 쪽에서는 금문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갈 것이고, 금문도에서 이제 뭐 대만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 이제 북한은 한국 이렇게 묶어두는 작전으로 가겠죠. 하필이면 또 이제 미국에서는 베네수엘라 쪽 이제 보고 있으니까. 여덟 번째, 하마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무장단체 해체할 것. 벼르고 있는 사람 많은. 무장단체 해체 조건은 첫 번째로 땅굴 이제 공개하고 파괴, 무기 반납, 그리고 이제 무장단체 해체. 자, 이거는 곧 이제 북한으로 따지면 비핵화랑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고, 이 중에서 북한의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수출됐기 때문에 전술이 노출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게 결국에는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북한에서 유일하게 타이밍을 볼 수 있는 게 언제냐? 지금 뭐 이번 주말이 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근데 뭐 이게 제가 뭐 이걸 뭐 예측이 틀리고 말고를 떠나서 결국 터지는 건 한 번이잖아. 한 번. 언젠간 한 번이에요. 터지는 건.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근거 중에서 BNB 체인 기반을 만약에 이건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창펑자오가 이제 사면이 됐으니까 호재잖아요. BNB 살짝 올랐죠. 이 틈을 타서 딱 가면은 좋긴 한데 이게 일단은 상장은 안 됐으니까 다른 이제 오히려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이제 청산 다가올 수도 있다. 긍정적. 그리고 이제 창펑자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친 비트코인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 골드 이거 얘기 나왔죠. 골드 담보 토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같이 묶이거든요. BNB랑 결국에는 뭐 이제 뭐 커플링으로 사실 뭐 따라가긴 하는데 BTC랑 같이 이제 묶이고 골드 가격이 살짝은 최근에 떨어졌었는데 이거는 중국 쪽에서 나온 재료가 두 개 있었죠. 금 광산 발견, 그리고 인공 골드, 무한 골드,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골드가 살짝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골드가 급등한 상황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천재지변 같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올라가고 요게 떨어지는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국제정세로 인한 동북아시아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성이 크다로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왜냐하면 창펑자국까지도 오늘
BTC까지 같은 결로 봤기 때문에 골드는 별로다, BTC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따라가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거. 코인 시장에서 보통 주말에, 특히나 일요일에 급락한 적이 많이 없어요. 급등락을 잘 안 해요. 뭐 이제 CME 선물 갭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마켓 메이커들이 굳이 주말에 막 이제 변동을 크게 만들지는 않는다. 왜냐면 이제 금, 토 넘어가는 구간에 이제 트레이더들은 물량 정리하고 장 끝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2022년 이후에는 미국의 그 볼륨이 많이 주도해서 따라왔는데, 미장 쉬는 날에 보통 같이 쉴 때도 많은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2년 이후에.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이 올라가면 비트도 올라가는 것처럼 22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국 쪽에서 예전이랑 좀 다르게 확실하게 좀 많이 보여준 느낌인데, 그래서 주말에는 보통 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주말에도 움직였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주말에도 움직일 때가 한 번 있었다. 이때 있었음. 자,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이에요, 작년. 일요일. 2024년 4월 14일 일요일. 이때였습니다. 이때. 일요일 날 어떤 날이 있었냐? 뭐 이제 이때 뭐 종교 행사도 있었고요. 뭐 날씨는 이랬고, 이게 다 나오네요. 요즘 AI에서. 그리고 뭐 KBO가 뭐 리그 심판을 오심을 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핵심은 여기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 있죠.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첫 번째 공격을 감행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었다라고 나왔죠. 전면전으로 갈까 말까 이거. 이게 선포될까 말까로 해가지고 정세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그때 비트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거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67,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떨어진 적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주말에는 저렇게 변동을 안 하는데 요거 때문에 변동을 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런 변동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주말에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고 체계가 완전히 엉망이라고 북한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음모론 하나 플러스 2025년 10월 26일. 이건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26일 맞나?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이거 그냥 재미로 보세요. 다 더하면 18이 나오고, 또 이제 6 플러스 6 플러스 6이 나오네요. 뭐 이렇게 겹쳤던 날에, 이게 딱 겹쳤던 날에 뭔가 재난 같은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니까 저는 뭐 믿지는 않는데 음모론. 그게 일요일이다. 그게 일요일. 자,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됐나요? 정리가 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폭락을 한다. 또 하나 있다. 또 하나. 10월 10일에 창펑자오 사면 검토가 있었고 10월 11일에 빔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10월 24일에 창펑자오 사면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루 뒤에 이렇게 막 일어난다 그거라기보다는 뭔가 이 사이에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루 이틀 정도 텀을 두고 봤을 때, 그게 저는 국제정세에 대한 전쟁과도 같은 비슷한 도발이나 국지전이나 이런 상황이라고 예상이 되고, 근데 그게 어느 나라인지까지는 일단은 뭐 이제 저희가 한국인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오는 소식들로 인해서 예측은 한국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뭐 사실상 이 재료라고 한다면은 갑자기 미국과 베네수엘라 그런 이제 군사 작전으로 인해서, 이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솔직히 뭐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높은 확률로 지금 대놓고 보여지는 것들은 사실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란에 지난번에 미국에서 이제 B2 폭격기랑 해가지고 그 간 적 있죠. 미드나잇 햄머. 이거 성동격수였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태평양에 집결해서 다 모였는데 갑자기 눈 떠보니 이란의 핵시설들이 파괴됐음. 그러니까 이제 펜타곤이었나, 피자 인덱스 그거 올라가는 거 있죠. 그만큼 업무가 바쁘다. 어 성동격수였어요. 이때 태평양으로 다 직결해가지고 레이더랑 이런 것들 다 거기에 몰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란 쪽에 가서 미드나잇 햄머 군사작전, 이거 위키트리에도 남아있죠. 자, 근데 지금 너무 대놓고 보여지는 게 베네수엘라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그냥 미국 베네수엘라 언제든지 뭐 레짐 체인지부터 해서 침공부터 전쟁부터 해서 뭐 언젠간 하겠죠. 언젠간 하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뻔해가지고 이게 시장에 그렇게 충격을 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뭐 성동격서라기보다는 이건 한번 기습적으로 딱 오는 거지. 기습. 그게 이제 높은 확률로 중국, 대만 아니면은 북한, 한국이 있는데, 사실상 북한과 한국에서는 전면전은 저는 피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 6.25처럼 상황도 다르잖아요. 하지만 국지전은 충분히 날 수가 있다. 회색지대에서의 공격, 이거 경고했죠. 그리고 미국 대사 대리 그 사람도 그게 있었고. 자, 회색지대의 공격, 이거 대비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고 전 주한 미국 대사 마크 리포트 이분이랑 뭐 이제 뭐 다른 뭐 전문가, 태평양 관련 뭐 전문가 분들도 나오셨는데, 싱크탱크 여기서도 이제 회색지대의 공격 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회색지대.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쟁에 대한 그런 세력들의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 이거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이번 주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서 나쁠 건 없을 겁니다. 이번 주말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다.